인도 아이들이 한국을 향해 눈물 흘린 충격적 순간. 우린 한국처럼 될 거예요. 전 세계가 포기한 인도 오지 한국만이 해냈다. 현지인들 신이 내려왔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울입니다. 15살이고 라자스탄주의 작은 마을 푸시카르에 살고 있어요. 저는 5년 전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에서 과학 클럽 활동을 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 학교는 시설이 부족하지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마을은 해질녘이면 정말 아름다워요. 황금빛 석양이 마을 전체를 물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잠시, 해가 지면 마을은 다시 어둠에 잠겨버립니다. 또 정전이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촛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제 방은 희미한 촛불 하나로만 밝혀져 있었고 과학 교과서는 이미 밀랍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꿈을 키우기란 정말 어려워요. 라훌,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 촛불도 아껴야 해. 내일도 써야 하잖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답하려는 순간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져버렸어요. 방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죠.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저도 모르게 불평이 나왔어요. 이런 전력 상황은 저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 비카스네는 매일 밤 발전기 소리에 잠을 설친다고 해요. 아미트의 아버지는 가게 냉장고가 갑자기 멈춰서 모든 우유 제품이 상했다고 하시고요. 우리 인도의 농촌 지역은 공식적으로는 전기가 99% 이상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3시간에서 5시간씩 정전이 반복돼요. 진짜 전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학교에서 정말 놀라운 나라에 대해 배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요. 카피르 선생님은 국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수업하시다가 한국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도 1960년대에는 우리보다 더 가난했어. 저는 어둠 속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중얼거렸어요. 미국의 원조를 받는 최빈국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전력 기술 국가가 되었대. 거기는 1년에 단 몇 분만 정전된대. 몇 분이라니.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씩 정전되는데. 게다가 한국의 송배전 손실률은 세계 최저래. 효율이 정말 놀랍대. 선생님이 보여주신 세계은행 보고서에는 한국이 60년 만에 기적적인 발전을 이루어 전력 접근성 100% 송배전 손실률, 세계 최저 정전 시간 세계 3위 안에 드는 전력 인프라 강국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전기공학에 대해 책에서 읽은 것이 조금 있어요. 학교 도서관에 있는 오래된 과학 잡지들과 아버지가 가끔 도시에서 사다 주시는 책들로 배우고 있죠. 지난 2년 동안 간단한 전기 회로도 몇 개 만들어 봤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장비나 부품이 없어서 항상 한계를 느꼈어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마을도 언젠가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밤새도록 불이 켜진 세상이라니. 정말 꿈만 같아. 어둠 속에서 저는 낡은 손전등을 꺼내 배터리를 조금씩 아끼며 교과서를 봤어요.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도 제대로 된 전기가 들어오길, 그리고 제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면서요. 다음 날 아침 학교 가는 길에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어요. 평소와 달리 왠지 분위기가 달랐죠. 제 친구 아난드가 달려와 소식을 전했어요. 라훌, 무슨 일인지 알아? 외국인들이 우리 마을에 왔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래. 저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어제 수업에서 배운 그 한국이요? 저는 서둘러 광장으로 달려갔어요. 광장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전력공사라는 곳의 엔지니어들이 푸른색 조끼를 입고 서 있었어요. 그들은 어제 배운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존경하는 푸시카르 마을 주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을이 한국, 인도 그린에너지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도 에너지부 관계자가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빈 약속이겠지라는 표정이었죠. 아난드가 귓속말로 알려줬어요. 2021년에 한국과 인도가 무슨 협력 협약을 맺었대. 근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약속을 들었는데.
한국전력공사의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통역사의 번역을 듣는 과정에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 한국은 과거 전쟁 후 폐허에서 단 6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전력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술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김 팀장은 태블릿을 꺼내 3D 설계도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신기했지만 일부 기술적인 용어는 통역사도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죠.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입니다. 한국산 태양광 패널은 흐린 날에도 좋은 효율을 유지합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주변 어른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우리 마을의 원로인 샤르마 할아버지가 냉소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난번에 유럽 사람들도 비슷한 말 했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장비만 설치하고 가버렸고요. 당신들은 뭐가 다른가요? 마을 사람들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김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의 발표 자료를 접었어요.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태양광 충전기를 꺼냈어요. 여러분께 거창한 발표보다 실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은 기기로 핸드폰을 충전해 보세요. 2달 후에 저희가 해낸 일을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 일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샤르마 할아버지도 태양광 충전기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셨죠. 두고 보자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부모님께 한국팀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아버지는 회의적이셨지만 제 열정을 보시고는 말씀하셨어요. 라훌, 내가 그렇게 관심 있다면 가서 배워보렴.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한국 정말 다른 걸까? 우리 마을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처럼 너무 쉽게 기대하진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 팀장의 약속대로 이틀 후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던져두고 공사 현장으로 달려갔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푸시카르로 통하는 험한 산길에서 대형 트럭이 멈춰 서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설비를 실은 트럭이 좁은 길목에 막혀 있었죠. 이 도로로는 장비를 옮길 수 없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인도 운전기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마을로 가는 길은 정말 좁고 위험하거든요.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가파른 절벽도 있어요. 인도 정부 관계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도로 보수 신청은 했지만 승인이 나오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한국 엔지니어들끼리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긴장된 표정을 보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았어요. 김 팀장이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우리 한국은 이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과 달리 한국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영어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어서 들은 내용이에요. 이 지형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없어요. 본사의 대체 계획을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김 팀장이 드론을 사용해 장비를 나누어 운반하자고 제안했지만 다른 엔지니어는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 반대했어요. 토론이 길어지는 동안 저는 마을 원로인 가네시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이 산길을 다니셨거든요.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마을에 가네시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는 매년 축제 때 큰 신상을 산을 넘어 운반하세요.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 김 팀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방법인지 할아버지를 모셔와 주겠니? 곧 가네시 할아버지가 도착했고 그는 오래된 지혜를 나눠주셨어요. 우리는 대나무 지지대와 롤러 시스템을 사용해요. 무거운 것을 산길로 옮길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옛날 방법을 잊어버렸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할아버지의 방법을 듣고 그들의 현대 기술과 접목해보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대나무 지지대를 만들고 한국 팀은 특수 롤러 베어링을 추가했죠. 드론은 가벼운 부품과 케이블만 운반하는 데 사용했고요. 놀랍게도 이 혼합 방식이 효과가 있었어요. 장비들이 안전하게 마을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과 한국 팀이 함께 어깨를 맞대고 일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일이 잘 풀리자 샤르마 할아버지조차 수긍하는 듯 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군. 김 팀장은 가네시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우리의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현지의 지혜가 필요했어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마을 사람들이 서로 배우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협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김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라훌, 내 제안이 정말 도움이 됐어. 우리는 현지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해. 혹시 시간이 있다면 우리 팀을 도와줄 수 있겠니? 너처럼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 저는 기쁨에 가득 차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장비들이 마을에 도착하고 설치 작업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어요. 저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 현장에 가서 한국팀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심부름이었지만 점차 기술적인 내용도 배우기 시작했죠. 김 팀장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가끔은 너무 어려운 내용도 있었어요. 전기공학 용어 중에는 인도어로 번역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날 아침 학교에 가는 길에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카피르 선생님은 올해 몬순이 예년보다 심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수업 중에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야겠다. 큰 폭우가 올 것 같구나. 예상대로 곧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산도 없이 공사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던 부지가 물에 잠기고 전선 작업을 하던 구역도 진흙탕이 되었어요. 모두 대피하세요. 위험합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는 비에 흠뻑 젖은 채 한국팀의 숙소 근처로 갔어요. 그들은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죠. 이대로는 장비가 모두 망가집니다. 몬순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인도 계약업체 관계자가 말했어요. 몇몇 한국 엔지니어들도 동의하는 듯 했어요. 특히 이영주라는 여성 엔지니어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김 팀장님, 안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잠시 중단하고 우기가 지나면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엔지니어가 반박했어요. 그럼 또 다른 마을처럼 우리도 약속만 하고 떠나는 겁니까? 신뢰를 잃을 거예요. 팀 내부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김 팀장은 고민에 빠진 듯 했죠. 그때 저는 비가 잠시 약해진 틈을 타 숙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긴장됐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우리 마을은 매년 이런 폭우를 겪어요. 하지만 장비를 완전히 철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몬순 시즌에 물 흐름을 조절하는 전통적인 배수로 시스템을 사용하셨어요. 현대 시스템과 결합하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김 팀장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시스템인지 더 자세히 말해줄래? 저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전통적인 배수로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그것은 지형을 이용해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이었죠. 한국팀은 논의 끝에 철수 대신 저의 제안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이영주 엔지니어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한국의 방수 기술과 현지의 전통적 지혜를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마을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도우러 나왔어요. 샤르마 할아버지는 젊은이들을 이끌고 전통 배수로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셨죠. 한국팀은 특수 방수 소재로 전자장비를 보호했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전통 배수로 덕분에 물은 안전하게 흘러갔고 한국의 방수 기술 덕분에 장비는 보호받았어요. 몬순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느리지만 계속될 수 있었죠. 이영주 엔지니어도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라훌, 내 아이디어가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우리의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 그날 저녁 김 팀장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지혜가 만나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한국팀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몬순의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몬순이 시작된 지 2달 반이 지나서야 비가 완전히 그쳤어요. 작업은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었지만 마침내 학교의 첫 번째 태양광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었어요. 김 팀장이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죠. 라훌, 내일 저녁에 학교의 첫 전력 공급 테스트를 시작할 거야. 친구들에게도 알려줄래? 저는 학교에 돌아가 모든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난드마저도 회의적이었죠. 정말 될 것 같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약속이 깨졌는데. 다음 날 저녁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학교로 갔어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아이들도 호기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김 팀장이 앞에 서서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한국의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태양에너지를 모아 배터리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 옆에 있던 아난드가 귓속말로 물었어요. 저게 뭔지 정확히 알겠어? 솔직히 저도 모든 기술적 용어를 완벽히 이해하진 못했어요. 지난 2달간 많이 배웠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았죠. 그러다 드디어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김 팀장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5, 4, 3, 2, 1. 스위치를 누르자 학교 건물에 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모든 전등이 동시에 켜지진 않았어요. 몇몇 교실은 여전히 어두웠고 일부 불은 깜빡거렸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엔지니어가 서둘러 제어 패널로 갔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의 한숨이 들렸어요. 역시. 그러나 김 팀장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곧 해결하겠습니다. 첫 테스트에서는 이런 일이 흔합니다. 한국팀은 즉시 문제 해결에 나섰어요. 몇몇 배선에 문제가 있었고 몬순으로 인한 습기 때문에 일부 연결부가 부식된 것이었죠. 저도 옆에서 도우며 배웠어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어렵지만 흥미로웠어요. 약 30분 후 다시 시도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3, 2, 1. 이번에는 모든 전등이 켜졌어요. 환한 빛이 학교 전체를 밝혔죠.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로 켜졌어. 저도 감격에 찬 표정으로 교실로 달려갔어요. 그동안 촛불로만 공부하던 책상에 앉아보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갑자기 몇 개의 전등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어요.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빠진 것 같았어요. 모두 진정하세요, 김 팀장이 말했어요.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실망하여 떠나기 시작했어요. 샤르마 할아버지도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역시 빈 약속이었군.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팀이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김 팀장은 제 표정을 보고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라훌, 첫 테스트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건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야. 우리가 문제를 발견해서 다행이야. 이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걱정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김 팀장과 엔지니어들은 밤새도록 작업했어요. 저도 학교 숙제를 마치고 그들과 함께 있었죠. 그들은 시스템의 문제점을 하나씩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갔어요. 이영주 엔지니어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라훌, 이런 첫 번째 오류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줘. 우리 마을의 전력 수요, 습도에 따른 장비 반응, 전압 변동 등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거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았어요. 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방수 처리를 했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배터리를 설치했죠. 이틀 후 2번째 테스트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처음보다 적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더 안정적일 거예요. 3, 2, 1. 스위치가 켜지자 학교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이번에는 모든 전등이 균일하게 빛났고 깜빡임도 없었죠. 성공이다.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도 감격에 겨워 손뼉을 쳤어요. 비록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 끝에 성공한 것이죠. 김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술이 발전하는 방식이야. 완벽한 출발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 그날 밤 학교는 밤늦게까지 환하게 빛났어요. 아이들은 처음으로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교실에 앉아 전등 아래서 공부하며 감격에 젖었어요. 이제 밤에도 공부할 수 있어. 비록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성공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문제 해결의 결과라는 것을요. 학교에 전기가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첫 번째 성공 이후 한국팀은 마을의 다른 부분으로 프로젝트를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진료소가 다음 목표였죠. 또한 김 팀장은 마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전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시스템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약 20명의 마을 청년들이 교육에 참여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어렸지만 김 팀장은 제 열정을 보고 특별히 참여를 허락해 주셨어요. 첫 수업은 학교 교실에서 열렸어요. 김 팀장이 태양광 패널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죠. 이 태양광 시스템의 핵심은 광전 효과입니다. 태양빛이 실리콘 패널에 닿으면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기가 생성되죠. 통역사가 번역을 했지만 많은 기술 용어들이 인도어로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았어요. 청년들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죠. 잠시만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청년이 물었어요. 김 팀장은 당황한 듯 했어요. 그는 자신의 지식을 열정적으로 나누고 싶어 했지만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었죠. 그때 이영주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섰어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봅시다. 그녀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태양, 패널, 배터리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물을 퍼올리는 펌프에 비유했어요. 태양은 물의 원천이고 패널은 펌프입니다. 배터리는 물탱크처럼 에너지를 저장하지요. 이 방식은 효과가 있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영주 엔지니어의 창의적인 접근법에 감명받았어요. 이틀 후 두 번째 교육 세션에서는 직접 실습을 했어요. 작은 태양광 키트로 간단한 회로를 만드는 작업이었죠. 저는 이미 기본적인 회로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몇몇 청년들은 어려워했어요. 이건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정말 이걸 배울 수 있을까요? 불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청년은 좌절감에 키트를 내려놓기도 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양극과 음극을 올바르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제가 책에서 배운 기초 지식과 한국팀에게 배운 내용을 결합해 설명했어요. 동료 청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김 팀장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교육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와 몇몇 청년들이 통역자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팀의 기술적 지식을 마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역할이었죠. 한국팀도 우리에게 배웠어요. 현지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방법, 제한된 자원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이요. 한편 진료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라메시 의사 선생님은 처음으로 전기 냉장고를 갖게 되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제 백신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이 더 이상 예방접종을 위해 멀리 도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한국팀이 가져온 첨단 냉장고는 마을의 불안정한 전력 상황에 맞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전압 변동으로 냉장고 회로가 손상되기도 했죠. 이 장비는 안정적인 전력 환경을 위해 설계됐어요. 여기서는 변압기와 추가 보호 장치가 필요해요.
김 팀장의 설명에 라메시 의사는 현실적인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인근 도시에서는 열악한 전력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냉장고를 사용해요.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더 튼튼하죠. 결국 한국 팀은 첨단 냉장 기술과 현지에서 사용하는 튼튼한 디자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냉장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이것은 진정한 협력의 결실이었죠. 교육 프로그램이 한 달째 접어들었을 때 김 팀장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라훌, 너는 정말 재능이 있어.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하고 있어. 혹시 더 심화된 교육을 받고 싶니? 저는 너무 기뻤어요.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학교 수업이 끝난 후 2시간씩 한국 팀에게 추가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태양광 시스템 설계, 기본적인 전기 회로 이론, 배터리 관리 등을 배웠죠. 어려웠지만 정말 흥미로웠어요. 마을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기가 들어온 가게들은 더 늦게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은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샤르마 할아버지도 이제는 저녁마다 전등 아래서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우리 마을이 이렇게 밝아질 줄은 몰랐구나. 늙은 나도 변화를 볼 수 있어 다행이야.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어요. 일부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습기와 온도 변화로 인한 기술적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죠. 하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한국팀이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말씀하셨어요. 라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니 기쁘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지식은 책에서만 오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을의 지혜와 외부의 기술이 만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란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지혜가 만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팀이 마을에 온 지 약 4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마을의 절반 정도의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죠. 학교, 진료소, 마을 회관, 그리고 몇몇 상점과 가정에도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었고 새로운 문제들도 계속 발생했어요. 어느 날 아침 마을 중앙에 설치된 에너지 관제 센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저는 학교에 가던 중이었지만 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갔죠. 무슨 일이에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장민석 엔지니어가 제어판을 살펴보며 설명했어요.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 과열되고 있어. 아마도 전날 밤 갑자기 늘어난 전력 소비 때문일 거야.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냉장고, TV, 선풍기. 처음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로 시작했지만 전기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자 더 많은 기기를 쓰기 시작한 거죠. 이런 속도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 현재 시스템의 용량을 초과할 수 있어 김 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문제였어요. 좋은 변화가 또 다른 도전을 가져온 셈이죠. 한국팀은 급히 회의를 소집했고 저도 참석하게 됐어요. 우리는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김 팀장이 설명했어요. 시스템 용량을 증설하거나 전력 사용량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거나. 이영주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용량 증설은 추가 예산이 필요해요. 본사에 요청해야 하고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전력 사용을 관리해야 해요. 장민석 엔지니어가 제안했어요.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갑자기 전력 사용을 제한하면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막 전기의 혜택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훌 말이 맞아. 우리는 기술적 해결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접근도 필요해. 결국 우리는 2가지 전략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어요. 한국팀은 본사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한편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죠. 저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포스터를 만들고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리는 역할을 맡았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겨우 전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왜 아껴야 하느냐며 불만을 표했죠. 샤르마 할아버지도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하루 종일 전등 하나 켜는 것도 문제냐?
저는 할아버지께 전력 공급의 원리와 공유 자원의 중요성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모두가 조금씩만 절약하면 모든 사람이 필요한 전기를 쓸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마치 마을 우물에서 모두가 너무 많은 물을 퍼가는 것과 같아요. 이 비유가 도움이 됐나 봐요. 할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중요한 방문객이 왔어요. 한국전력공사 본사의 이사님이었죠. 김 팀장의 요청에 응답해 프로젝트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사님은 마을을 둘러보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저는 김 팀장의 요청으로 통역을 도왔죠.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거든요. 마을 투어가 끝나고 이사님은 결정을 내렸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시범 사례입니다. 추가 예산을 승인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용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세요. 이 결정에 한국팀은 기뻐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마트 그리드는 첨단 기술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였죠. 라훌, 내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김 팀장이 말했어요. 너는 우리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어.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배우고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저는 기쁘게 수락했지만 내심 걱정이 됐어요. 스마트 그리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 팀장은 제 표정을 읽은 듯 했어요. 걱정 마, 라훌. 우리가 차근차근 가르쳐 줄 거야.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할 필요는 없어. 배움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아.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 이영주 엔지니어도 도움을 약속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이 기술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 함께 공부하자. 새로운 장비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더 효율적인 태양광 패널, 개선된 배터리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미터기들이요. 저는 매일 2시간씩 한국팀에게 이 기술에 대해 배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았고 개념도 복잡했죠.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좌절감에 한숨을 쉬었어요. 라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생각해봐. 이영주 엔지니어가 격려했어요. 4개월 전에는 기본적인 전기 회로만 알았지만 지금은 복잡한 태양광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잖아.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말씀이 용기를 줬어요.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공부와 기술 학습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제 꿈을 향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어느 날 김 팀장이 저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라훌, 한국전력공사에서 매년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위한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내가 관심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눈이 커졌어요.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인도 전역에서 학생들이 지원하고 엄격한 선발 과정이 있어. 내년 프로그램을 위해 지원해 볼 생각 있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국에 가서 선진 기술을 배울 기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 제가 선발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제 영어 실력과 지식 수준에 자신이 없었어요. 김 팀장은 미소 지었어요. 가능성은 충분해. 하지만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야. 영어 실력을 더 키우고 기술 지식도 더 쌓아야 해. 우리 팀이 도울 테니 노력해보자.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외국에 가는 건 큰 도전이다, 라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지. 어머니도 염려하셨어요. 아직 어린데. 한국은 너무 멀잖니. 하지만 두 분 모두 제 열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내가 정말 원한다면 도전해 보렴.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저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꿈이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어요. 전기가 우리 마을에 희망을 가져다 준 것처럼 이 기회는 제 미래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장은 눈앞의 일에 집중해야 했어요.
마을 전체의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 기술을 이해시키는 것.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어쩌면 먼 미래에 제가 배운 지식으로 다른 마을들도 도울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한국팀이 푸시카르에 온 지 6개월이 되는 날이었어요. 마을 광장에서는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이제 마을 전체의 약 80%의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엄청난 변화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몇 주 동안 준비한 행사였어요. 전통 무용, 음식, 그리고 한국팀을 위한 감사 인사가 있었죠. 샤르마 할아버지는 특별히 감사패를 준비하셨어요. 처음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분이 이제는 가장 큰 지지자가 되셨으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여러분이 오기 전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는 빛이 있고 우리 마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쳤어요. 김 팀장은 감사패를 받으며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이 모든 성공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술을 가져왔을 뿐,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성공시킨 것은 여러분의 열정과 협력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만큼 배움도 컸어요. 축하 행사가 끝나고 한국팀은 곧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물론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2명의 엔지니어가 6개월 더 머물 예정이었고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위해 방문할 계획이었죠. 그날 저녁 김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라훌, 너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어. 우리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어요. 밤하늘 아래 마을 전체가 작은 불빛들로 빛나고 있었죠.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어요. 저 불빛들을 봐, 김 팀장이 말했어요. 저건 단순한 전등이 아니야. 저건 미래를 위한 씨앗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기가 우리 마을에 가져온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들은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진료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작은 사업체들도 성장하기 시작했죠. 라훌, 내가 우리 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알고 있니?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을 거야.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전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 김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나이에 그런 책임감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보기 힘들어. 너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리고 그는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이건 한국전력공사의 유스 앰버서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야. 우리가 매년 개발도상국의 젊은이들을 선발해 에너지 분야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지. 아직 너는 나이가 어려서 바로 참가할 수는 없지만 2년 후면 지원 자격이 돼. 그때 지원해보면 어떨까?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 더 많은 것을 배울 기회.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해. 영어 공부도 하고 기초과학과 수학도 탄탄히 해도. 물론 경쟁이 치열하지만 내게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어. 김 팀장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배운 지식을 마을을 위해 계속 활용하는 거야. 이 프로젝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드릴게요. 제가 배운 것을 계속 활용할 거예요.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한국팀을 배웅했어요. 많은 눈물과 포옹, 그리고 감사의 말들이 오갔죠. 이영주 엔지니어는 저에게 작은 책자를 주었어요. 내가 초보자를 위해 쓴 전기공학 가이드야. 계속 공부해. 장민석 엔지니어는 도구 세트를 선물했고요. 실전이 최고의 학습이야. 이걸로 많이 연습해. 마지막으로 김 팀장이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태블릿이었어요. 이것에 모든 매뉴얼과 교육자료 그리고 우리가 계속 연락할 수 있는 앱이 설치되어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저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팀의 차량이 떠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창문 너머로 김 팀장이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라훌, 기억해. 내가 바로 우리가 찾던 미래의 빛이야.
차량이 언덕 너머로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슬픔,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책임감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팀이 남기고 간 매뉴얼과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 작은 방 한쪽 벽에 한국 지도와 함께 계획표를 붙였어요. 한국 뉴스 앰버서더 프로그램 준비 계획이라고 큰 글씨로 적었죠. 그 아래에는 단계별 목표들이 있었어요. 1. 영어 실력 향상하기. 2. 과학과 수학 기초 다지기. 3. 전기공학 기본 원리 마스터하기. 4. 마을 전력 시스템 유지 관리 돕기. 2년은 긴 시간이지만 그동안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할 거예요. 떠나는 한국팀과 함께 저의 꿈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된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마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별빛만 비추던 어두운 마을이 이제는 자체적인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빛은 단순한 전등이 아니라 희망과 가능성의 상징이었어요. 언젠가 인도 전체가 밤에도 이렇게 빛나는 날이 올 거야. 저는 희망찬 마음으로 속삭였어요. 어쩌면 제가 그 일에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이 그들의 꿈을 이루었듯이 우리 인도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여정이 비록 쉽지 않더라도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